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유한국당이 그동안 선거제 개혁을 주장한 분들은 주로 비례대표를 더 늘려야 한다는 거였는데 아예 비례대표를 없애자는 안을 내놨네요. 왜 이랬다고 보세요? 뭐,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깽판을 놓자는 거죠. 깽판. 아니, 그게 어떻게 선거제 개혁 아닙니까? 네. 비례대표제를 없앤다고 하는 것은 헌법을 어기겠다는 거예요. 네. 헌법 41조에는 국회의원 선거 획정과 비례대표제에 관해서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이렇게 했거든요. 예. 그 헌법사항이에요, 비례대표제가. 네. 그런데 비례대표제를 없앤다? 헌법 개정을 하자는 얘기인데 이게 어떻게 선거제 개혁 아닙니까? 깽판 아니죠? 네. 근데 말씀하신 대로 헌법에는 그 선거구와 비례대표에 대해서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니까 법률에서 비례대표를 없애는 법률을 만들면 가능은 한 거 아닌가요? 아이고, 글쎄요. 그거 없애는 법률을 만드는 걸 왜 헌법사항으로 해놨겠습니까? 비례대표라는 것이, 뭐, 지금은 특히 1번, 3번, 5번 이렇게 여성을 하지만 여성, 장애인, 전문가, 뭐, 이런 특별한 사람으로 선거구에서 바로 나가서 선거를 치를 수는 없는데, 예. 우리 사회적으로 꼭 필요하고, 또 배려를 해야 될 사람들, 예. 또 미래를 위해서 그렇게 해서 만든 것이 헌법 정신 아닙니까? 예. 그런데 비례대표제를 없앤다고 하는 것은 지난 12월 15일에 여야 5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위해서 앞으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한다 이렇게 했는데 그 약속을 어기는데 그냥 쉽게 어기기가 못하니까 예. 아예 그냥 판을 뒤집어 엎자는 이야기죠. 예. 그러니까 헌법에 비례대표제라고 딱 명기가 돼 있는 거는 이걸 꼭 하라는 뜻이다 이 말씀이죠. 그러면요. 그리고 비례대표제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 국회의원 구성에서 얼마나 많은 역할을 해왔습니까? 네. 우선 여성의 그 국회의원 진출을 가장 크게 도운 거고. 예. 나경원 대표 자신이 비례대표로 들어와서 맞아요. 지역구로 들어간 거 아닙니까? 맞아요. 지금 만약에 비례대표제가 없었다고 하면은 여성이 어떻게 지금 한 50명 넘죠? 그렇게 될 수가 있었겠습니까? 다 네. 김현미 장관이나 윤핵관이나 이런 분들 다 심상정 의원 다 비례대표로 들어왔던 분들이죠. 예. 네. 조금 아까 그 깽판이라는 용어까지 사용하셨는데 그 진짜 자유한국당은 왜 그런다고 생각하세요? 기득권 양당 구조에서 이득을 취할 수 있다 이 생각밖에 없습니다. 그저 국회의원을 한 표만 더 얻어도 국회의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단순 다수제로. 예. 그걸로 기득권 양당이 큰 득을 봤죠. 예. 이를테면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만 지난 시의원 선거에서 지방선거에서 맞아요. 서울시의 경우에 더불어민주당이 전체 50.2%를 차지했는데 의석수는 93%를 가져왔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식의 양당으로 나뉘어서 먹자 이런 건데 예. 대통령제 하에서 양당 간의 정권 다툼의 도구가 돼 있는 것이 국회의원인데 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이제 그걸 허물고 예. 정당 간에 협의를 하고 알겠어요. 합의를 해서 협치를 하자. 네. 합의제 민주주의를 하자. 그렇게 해서 정치적인 안정을 기하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네. 근데 이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제 하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이게 안 맞는 거다. 만약 하려면 원포인트로 의원내각제 개헌을 하고 한다면 혹시 모르겠다 이런 의견을 내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대통령제 하에서 그러면 양당제도가 가져온 폐해는 왜 생각을 안 합니까? 지금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이 모든 걸 거머쥐고 있는데 네. 그러나 국회가 협조를 안 하니까 대통령이 소위 개혁입법 한 발자국도 못 나가고 있잖아요. 예. 박근혜 대통령 때 4년 동안 처음 취임해서 4대 개혁을 얘기했습니다. 먼저 그런데 한 발자국이나 나갔습니까? 왜? 국회가 말을 안 들으니까. 예. 그 전에는 박정희 전두환 이때는 대통령이 여당의 총재로 여당을 통해서 국회를 이제 통제할 수가 있었어요. 지금은 어떤 정당도 단순 과반수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국회하고 협의를 하고
협조를 얻어야 되는데 네. 아직까지도 과거 대통령제, 제왕적 대통령제 구습에 머물러 있어서 말을 듣지 않으니까 협치해라. 우리한테 협조해라. 이걸 협치로 하는데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협치라는 건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고 네. 그렇게 해서 합의를 해서 국정이 안정돼 가는 것. 그렇게 해야지 경제가 발전하죠. 그 대표적인 예가 독일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제 하에서도 그게 가능하다 이 말씀인 거죠? 그렇죠. 예. 대통령이 국회하고 협의를 해서 하려면은 알겠습니다. 국회가 국민의 뜻에 따라서 구성이 돼야 된다 이 얘기죠. 그럼 자유한국당 뺀 나머지 4당은 지금 국회의원 정수 300명 중에 지역구는 좀 줄여서 225로 하고 비례대표는 좀 예. 늘려서 75로 하고 이렇게 예. 합의하신 건가요? 저는 완낙은 지난 12월 15일에 5당 간에 합의한 것은 국회의원을 10% 내에서 늘린다 이렇게 했는데 좋습니다. 그냥 예. 300명으로 하는 것. 예, 예.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이 225대 75로 해왔으니까 예. 그럼 그 구체적인 안을 내놔라 이거죠. 예. 네. 이걸로 이제 단일안을 내일까지 만들어서 패스트 트랙으로 가는 거로 합의가 된 겁니까? 패스트트랙은 이제 선거법뿐만이 아니라 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공수처법 그렇죠. 그리고 검경수사 조정 조정법 이런 것들을 같이 하자 그러는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욕심을 많이 내고 있어요. 뭐 예. 9개인가 10개 법안을 같이 처리하자 그러는데 맞습니다. 예. 원래는 패스트트랙을 제대로 안 하는 게 좋죠. 여야 간에 합의를 하고 예. 뭐 이걸 되는 게 좋은데 그게 안 되니까. 그런데 예. 왜 선거법을 패스트트랙으로 하려고 하느냐? 이건 내년 4월 13일에 국회의원 선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하려면 당장 해야죠. 전까지 예. 하려면은 최소한의 기간이 필요한데 이게 잘못하면 물 건너갈 수 있으니까 그렇죠. 긴급 처리 안건으로 만들어서 하자 예. 이런 건데 예. 다른 것도 그냥 전부 이 팀에 다 해버리자 이거는 뭐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꼭 해야 되는 거 최소한도로 줄이고 네. 또 선거법 개정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도 예. 협의를 하자. 아직 뭐 결론이 난 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즉 선거법 개혁은 단일화 만들고 나머지는 네. 좀 최소화시켜서 패스트 트랙으로 가자. 이게 이제 그렇죠. 내일 그렇죠. 중에 논의가 돼야 할 그 문제겠군요. 예, 예. 그리고 패스트트랙이라는 게 이제 이걸 그대로 가면 330일 가는데 예. 뭐 일단은 선거법 개정안을 죽이지 않고 예. 걸어놓는 데 의미가 있고 그렇죠. 그 뒤에 계속 협의를 해야죠. 알겠습니다. 패스트 트랙으로 걸어놓더라도 자유한국당과 또 협의해서 합의되는 안을 만들면 된다. 이 말씀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거를 갖다가 뭐 의원 총사퇴를 한다는 둥 인민민주주의다 좌파 독재자 이런 이념적인 프레임까지 걸고 이러는 것은 네. 자유한국당이 얼마나 수구보수적인 정당인가를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진짜 의원직 총사퇴 할까요? 아이고 여태까지 20대 걸쳐서 의원직을 제대로 사퇴한 거는 십몇 대인가 김재광 의원하고 몇 명 그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 국회의원이나 당의 원내대표가 되고 그러면은 말을 좀 조심해서 가려 쓸 줄 네. 알아야 됩니다. 네. 누가 만들어 놓은 국회의원인데 함부로 그렇게 총사퇴를 얘기를 합니까? 네.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였습니다.